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업권 그리고 이제 PPA. 부제는 영업권은 회계의 한계를 반증한다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요. 예, 세 번째 시간인데 영업권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그 영업권이 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뜨거운 이슈입니다. 항상 이제 그 감사를 받게 되거나 할 때 이제 손상 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영업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영업권은 사업 결합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지분 인수라든지 M&A, 합병 이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합병이 아니더라도 연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지분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권을 회계의 한계를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제3자 간의 합리적인 그 제3자 간의 거래에서 뭔가 더 장부 금액보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의 순자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주는 이유는 그 회계에서 공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반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회계원리 배울 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재무정보의 한계, 유용성과 한계 이런 부분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 회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가 공정가치를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재무제표 개정 과목들이 역사적 원가, 역사적 취득 원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또 이제 재평가 적립금,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 평가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퇴직급여 같은 경우도 보험 수리적 과정에서 평가는 하기는 합니다. 그 삼각형 원가 같은 경우도 기대 손실 모형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반품 추정 부채라든지 회계 추정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평가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든지 뭐 선입선출로 할 것인지 후입선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감가증락 방법 정률로 할지 정액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계속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려고는 하지만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품 추정 같은 경우도 설정률을 몇 년의 기간을 두고 평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유의미한 자산이나 부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 부채는 이제 회계상의 그런 자산 부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유능한 경영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 또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기업 문화 그리고 이제 영업망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거 말고도 뭐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이제 산업 환경이라든지 경쟁사의 현황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지향적이죠. 회계 정보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영 성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게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공정 가치겠네요. 재무 정보가 이제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업권이 발생하면 보통은 이제 부의 영업권보다는 그 영업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회계 정보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회계 원리 제가 배울 때는 이제 보수주의가 그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12년 정도의 이제 보수주의 개념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신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이제 지금은 아예 그 개념책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기준서 각각의 이런 보수적인 관점들이 녹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가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발자산은 이제 재무제표를 반영을 안 하고 추석공시만 하고 이제 우발부채는 그 재무제표 반영을 또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비대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변동대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제 수익 인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무정보는 좀 채권자라든지 잠재적 투자자 좀 더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 가치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게 2018년도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의 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이 이제 금감원에서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좀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임상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힘들고 상용화가 되기까지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많은 또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에서도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상이 돼야지만 개발비 자산 인식 요건, 그러니까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제품 승인까지 받은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것만 개발비로 자산할 수 있다. 제품 승인까지 되면 대부분의 연구 개발 과정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이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 회계 담당자들은 보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마음에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는 이제 체질적으로 좀 부담을 느낍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권이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권을 회계의 한계를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업권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할까요? 자산의 인식 요건은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업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업권은 자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자산으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권에 대해서도 매년 손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 손상 기준서에서. 그리고 이제 손상 차손을 한번 인식하면 환입을 또 불가하고 있습니다. 환입을 잡는 것은 마치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바라보는 영업권은 항상 좀 불안하고 뭔지 좀 저건 자산 아닌 것 같은데 자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PPA 부분입니다. PPA.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인수 가격의 배분, 인수대가 배분이 이제 P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예시 드렸던 사례를 보면 지분 인수였고요. 순자산 80%를 인수를 했는데, 아니, 그 투자 지분이 이제 80% 전체 기업 지분 80%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100원 주고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순자산 지분 가치는 80원이어서 20원이 영업권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그걸로 이제 예시를 보면 인수대가가 100원. 이때는 PPA를 안 했죠. 근데 뭐 PPA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PPA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객관계라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뭐 기술가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로열티 뭐 이런 항목도 있죠.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는 언급은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런 항목들,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최대한 인식을 해라. 다 영업권으로 두지 말고 식별 가능한 자산의 무형자산의 요건 인식하는 그 항목들은 인식을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건 이제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2011년경에 이제 고대에 계신 모 교수님께서 그 PPA와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법인들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관계가 뭐라고 하고 기술 가치는 뭐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 로열티는 로열티 면제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치가 0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식별 가능한 건 다 인식했는데 인식 못하는 나머지 잔여 금액은 영업권에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토도 해야 되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외부 평가를 받고 손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 나중에 업황이 좋아졌다 그래도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환입이 되겠죠. 하지만 이 영업권은 환입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회계에서는 약간 내불고발자 같은 느낌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었지 않은 자산 같지 않은 자산, 그래서 환입 안 시켜주겠다 이런 것이겠죠. 최근에 이제 그 PPA를 안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 실무자들 분들도 이런 좀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감사인이 바뀌었다, 지정으로 들어왔다, 아니면 IPO를 간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PPA 이 부분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재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이제 회계 처리를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재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업권을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업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손상검사도 중요하고 PPA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부분을 이렇게 단독으로 연습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